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4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 호스퍼와 리버풀 간의 경기에서 발생한 논란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VAR 체크의 오류와 이에 대한 여러 반응, 그리고 심판들의 의사소통 과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구계의 전설 리오넬 메시의 최근 활약과 그의 놀라운 성과, 그리고 그가 2022 월드컵에서 보여준 환상적인 경기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두 가지 큰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함께 알아봅시다. 지난 주말 손흥민 선수의 득점과 활약 속에 토트넘 호스퍼가 리버풀을 꺾었던 2023에서 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 이 경기 정말 멋진 승부이기도 했지만 옥의 티가 될 수 있는 오심 논란이 있었습니다. 리버풀의 클롭 감독이 굉장히 화를 냈고 리버풀 구단에서 공식 성명을 내놓을 정도로 오심의 여파가 컸는데요. 잉글랜드 프로축구 심판위원회에서 공식 사과까지 했고 그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당시 판정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녹취록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전반전 0대0 상황에서 루이스 디아스 선수가 모함에서 살라의 스루 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1대1 상황에 진입했다. 수비의 견제 속에서도 구석으로 정확하게 슈팅하여 선제골을 넣었으나 이 골은 오프사이드로 판정되며 무효화됐다.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 VAR 시스템 도입 이후 오프사이드 판정의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례처럼 명확한 오심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오심이 경기의 일부로 간주되었지만 축구 경기에서 득점이 그리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오심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버풀 구단은 이 오심에 대해 PGMOL에 반박하며 상황의 투명성과 정확한 VAR 판정을 요구하였다. 잉글랜드 프로 축구 심판협의회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황에서 VAR 심판들이 어떠한 판정 과정을 거쳤는지를 공개하였다. 전반전 중 루이스 디아스 선수의 골이 VAR 체크 후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무효화되었다. 이에 대한 VAR 체크 과정이 아래와 같다. 패스가 연결될 때부터 VAR과 현장 부심, 주심 간의 음성 소통이 이루어졌다. VAR는 다양한 카메라 각도를 통해 오프사이드 여부를 확인하려 했고 리플레이 오퍼레이터는 해당 리플레이 각도를 VAR 주심에게 제공했다. 골이 터진 후 VAR 심판은 오프사이드 가능성을 제기하여 추가 확인을 요청하였다. 그 후 다양한 각도에서의 확인 과정 중 2D 라인을 그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진행하였다. 리플레이에서 살라의 패스 타이밍의 로메로 선수의 다리 위치가 루이스 디아스의 다리 위치보다 뒤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디아스의 위치가 온사이드였음을 알 수 있었으나 부심은 초기 판정대로 오프사이드로 판정하였다. VAR 주심은 이후 체크 완료, 완벽하다라고 말하였으나 실제 경기를 지휘하는 주심은 이를 오프사이드 판정 확인그로 이해하였다. 이로 인해 경기가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고 재시작되었다. 7초 후에 리플레이 오퍼레이터는 줄이는 온사이드로 판단했다고 전달하였으나 경기는 이미 재시작된 상태였다. VAR 부심은 경기가 이미 진행 중이다.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진행됐다라고 전달했다. VAR 주심은 논란과 함께 문제 상황을 인지하며 특정 단어를 사용했는데 해당 단어는 민감하여 처리되었다. 리플레이 오퍼레이터는 VAR 주심에게 경기를 멈춰야 한다라며 계속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이미 경기가 재시작된 상태여서 VAR 주심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며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을 표현했다. VAR 부심도 이미 경기가 재시작됐다라며 그 상황을 인정하였다. 경기 규칙에 따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미 재개된 경기를 멈추는 것은 어렵다. 이 상황은 의사소통 오류로 발생한 문제로 주심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상황을 처리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다. VAR 주심은 상황에 대해 반응하며 전달과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명확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에서 VAR 주심대런 잉글랜드의 배정이 취소되었다. 또한 노팅엄 포레스트와 브렌트포드 경기에 배정되어 있던 주심과 댄쿡 심판도 배정이 취소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해당 심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그들의 전체적인 심판 경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VAR의 여러 논란들 중에서도 오프사이드 판정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 기술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논란을 넘어 축구계의 또 다른 전설, 리오넬 메시의 최근 동향과 그의 월드컵 우승 소식까지. 메시의 놀라운 성과와 그의 미래에 대한 계획,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매체 미러는 4일 리오넬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와 계약이 만료되면 자신이 프로 무대에 발을 들였던 아르헨티나의 뉴엘스 올드보이스로 복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메시는 지난 시즌을 끝으로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이적설이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 메시와 PSG의 협상은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고 데이비드 베컴이 구단주로 있는 인터 마이애미의 러브콜을 수락해 미국 무대로 향했다. 메시의 효과는 대단하다. 미국 무대로 이적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 입장권 가격 최대 1034%까지 뛰어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의 유니폼 역시 불티나게 팔리는 중이다. 입단 전, 후로 판매량이 다르다. 메시의 입단 이후 인터 마이애미의 상품 판매량은 같은 기간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팀 최다를 기록했다. 메시의 경기를 보기 위해 유명 인사들이 경기장을 찾는 중이다.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 할리우드 스타 킴 카다시안, 세계적인 여자 테니스 스타 세리나 윌리엄스가 관전했다.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는 중이다. 출전하지 않은 6경기 1경기를 제외하고는 승리하지 못했다. 메시는 2023 리그스컵 우승을 차지하면서 인터 마이애미에서도 트로피 획득을 이어갔다. 메시는 커리어 중 48번의 결승전에서 35골 15도움을 기록하면서 50득점에 관여하는 엄청난 존재감을 선보였다. 메시는 커리어 우승 횟수를 44회로 늘렸다. 다니 알베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세르히오 부스케츠, 라이언 긱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기록을 앞질러 역대 축구선수 최다 우승 선수의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와 2025년 12월까지 계약 관계다. 이후 연장 없이 떠나겠다는 분위기를 내뿜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가 원하는 행선지는 고국 아르헨티나의 뉴엘스 올드보이스다. 메시는 줄곧 은퇴하기 전에 본인의 고향팀인 뉴엘스 올드보이스에서 뛰어보고 싶다고 발언하고 있다. 한편 메시는 축구의 신으로 불리며 최고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를 휩쓸었다. 이미 7번의 주인공의 영광을 누렸고 8회 수상을 조준 중이다. 메시가 2023 발롱도르 수상 확률 1위로 지목받는 이유는 월드컵 우승이다. 메시는 커리어를 보내면서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경험했지만 유독 월드컵 무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2014년 결승전에서 독일의 덜미를 잡혀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메시가 드디어 한풀이에 성공했다. 아르헨티나가 2022 카타르 대회에서 프랑스를 꺾고 정상에 오르면서 우승 컬렉션에 비어있던 월드컵 트로피를 추가했고 한풀이에 성공했다. 메시가 월드컵 우승으로 대관식을 치르면서 세계 최고 선수에게 주어지는 발롱도르 수상이 기정사실이라는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되는 중이다. 여러분, 오늘의 뉴스를 통해 토트넘 호스퍼와 리버풀 간의 경기 논란부터 리오넬 메시의 놀라운 성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축구의 세계는 항상 변화와 놀라움으로 가득하죠. 여러분이 우리 채널을 통해 항상 최신 뉴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서 최신 업데이트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